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특히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후배 장병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역으로서 NNL에 보석증정장, NNL을 지키던 함장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은 이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감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 모임단에서 후배에게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계신 이 군복을 입고 계신 후배 장교님들은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고민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방장관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국민이 밤잠을 진짜 발 뻗고 잘 수 없을 정도의 불안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사실 핵으로서 서로 이 죽이겠다고 핵 전쟁 이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런 것들은 평화라는, 대화라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봉합되었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인지, 여기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 폐기를 거의 믿지 않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북한 핵 위협과 우리 군의 제재식 억제와 군비 태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은, 송 교수님은 안보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지적을 하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4개의 문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위협이라든가 우리 안보의 고민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류사의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톨스토이의 명작 전쟁과 평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세력이 전쟁과 평화, 그럼 전쟁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과 평화라는 구도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평화 분위기에 들어가서 국방태세가 상당히 무력화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쟁은 0.00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대비태세를 허물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특히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조직이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냥 엎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한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 들어가니까, 북한이 침략하는데 왜 방어를 할 것이며, 왜 감시를 할 것이며, 왜 대비태세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군이 방어태세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국민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으로서 억제가 가능한가? 송 교수님 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 억제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재래식으로는 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정말 견고히 하면서 재래식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제 미어사이드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공기무기 체계와 전략을 우리는 새롭게 우리 나름대로 한국화된 우리식의 공격무기 방법과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외국에서 했던 이런 이론들 사실은 참고사항이지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군은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4차 산업 플러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위기 순간이다. 이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에 진입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님은 냉전체제와의 재래식 억제 전략 이론이라든가 성공 사례 이런 것들 많이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핵 위협과 재래식 억제 군사 대비 태세 하면서 특히 우리 수도권의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도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범위는 북한의 핵 플러스 장사정도 그리고 또 기습 상륙 공격 또 이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미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삼축체제 이런 것들 사실은 북한 그 위협을 억제하기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서 왜냐? 엄청난 자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김정은이 핵과 주류할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보면은 북한 김정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해야 된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는 김정은의 목숨이다. 이 목숨을 공격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김정은 목숨을 보유하게 있는 충성 그룹이 있는데 이 충성 그룹이 사실은 충성이 아니고 이 충성 그룹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간다. 이 작업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인류 가치인 인권 문제를 가면 전 세계가 이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에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억제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금줄 억제는 이것은 군이 사실 할 수 없는 문제죠. 외교적이라든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 유엔 통해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참 삼축체제 하면서 그 중에서도 킬체인, KMDR, 그 다음에 또 KMPR 참수작전에 대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대화, 평화 분위기 때문에 들어갔겠지만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이 작전을 강화시키려면 사실 김정은이가 공격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럼 김정은이가 핵 단추를 누를 것이다. 그러면 핵 발사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 있잖아요. 여기에 공격해야죠. 예컨대 김정은이가 핵 단추를 누르라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전달되는 과정에 우리가 개입하는 예컨대 하나의 예지만 자 지금부터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어떤 사유를 해가지고 핵 개발을 공격 누르라 했다. 그러면은 누르면 모두가 죽는데 중간에 누르는 과정에 나사 하나를 뭐 잘못 끼운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전달을 못하게 한다든가 통신을 방해한다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방해를 한 사람이도 하면 이게 핵폭탄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핵폭탄이 폭발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을 제외하는 모두가 산다. 그러면 거기에 공로한 사람은 나중에 보상해준다. 이걸 계속 북한 전 군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한 핵이 있더라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앞으로 돈을 별로 그렇게 들리지 않고도 새로운 핵 억제 전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나름대로 뭔가 군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노력을 해주면은 북한 핵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되고 폭파되는 그 과정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면은 억제 전략이 행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북한의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 공격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보십시오. 지금 초연결 사이에서 안현동에 그 KT 중계소 있죠. 그 다음에 그 일산의 석유 저장소라든가 그 불이 한번 났었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죠. 전력이죠.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가 터져봤죠. 공격을 하면 방어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격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핵 방어까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나름대로 한국적인 억제의 전략 그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 군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그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지금 그 남북 군사 회담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특별히 지상 공중 감시제도 있지만 서측 방어는 말이죠.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대단히 그 위협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군사 문제 합의서를 정말 바꾸지 못할 거다. 우리 나름대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북한은 그동안 잠수정 공격해봤죠. 연평도 포격 공격해봤죠. 저희 삼척 울진 청와대 공격해봤죠.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NNL을 침투하기 위해서 3번이 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한테 이게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남북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NNL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습만 들어오면 완전히 수도권 서쪽이 뚫려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고 미비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